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한 각 유럽의 리그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사이트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리미어 리그를 기준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이번 라운드에 있을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예요. 바로 우승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이 빅매치를 앞두고 A매치 기간 동안 각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소화했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됐던 데클런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90분 풀타임 2번을 뛰어서 총 180분을 뛰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는 86분, 두 번째 경기는 79분을 뛰어서 총 165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180분을 뛰진 않았다. 그로 인해 부상 없이 돌아와줘서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독일 대표팀에 소집됐던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80분, 73분, 총 153분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A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화했느냐가 좀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시티의 경우는 존 스톤스 그리고 카일 워커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이 있다 보니 플레이 타임과 부상의 상관관계 무시할 수 없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 보니 문득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최근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또 소화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일단 어느 정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해드릴 모든 날짜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거든요. 지금 3월 17일 2시 30분에 풀럼과 토트넘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3일을 휴식한 다음에 태국과의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4일을 쉬고 나서 다시 태국 원정을 갔고요. 다시 4일을 쉰 다음에 루턴타운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쉬고 웨스트햄하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틀을 쉰 뒤에 노팅엄 포레스트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3월 17일에 있을 풀럼전서부터 4월 6일에 있을 노팅엄 포레스트전까지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평균을 해보니까 각 경기당 평균 휴식일이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 말이죠.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볼 때 가장 빡센 주간이다, 정말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박싱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풀럼전서부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노팅엄 포레스트전까지가 총 6경기라서 12월달 박싱데이를 앞뒤를 기준으로 6경기에 대한 날짜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싱데이 때 평균 휴식일이 경기당 4.6일입니다. 박싱데이를 기준으로 12월 달에 벌어지는 6경기의 휴식일이 4.6일인데 그때도 경기가 많다, 힘들다, 선수들 다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4.6일보다 0.6일 모자란 4일간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박싱데이는 잉글랜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경기인데 A매치는 각국의 선수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기거든요. 이러다 보니 같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박싱데이보다 더 힘든 일정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휴식 기간이 같기는커녕 오히려 더 짧다? 그런데 달력을 보다 보면 00시에 시작하는 경기도 있고 23시에 시작하는 경기도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각 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싱데이 기간 같은 경우 토트넘 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경기당 쉬는 시간이 4.7일입니다. 그런데 3월 17일 풀럼전서부터 다가올 4월 6일의 노팅엄 포레스트전까지 손흥민 선수는 경기당 4.1일을 쉬면서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계산하건 시간으로 계산하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토트넘 선수들 또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거니까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동 거리랑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태국과의 경기를 위해서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 원정을 가기 위해서 3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태국으로 갔죠. 그리고 태국에서 다시 지금 런던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제가 찾아본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는 90분, 180분을 뛰었지만 지금 165분밖에 안 뛰었고요. 게다가 다 노르웨이 홈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굉장히 짧고 시차도 1시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적겠죠. 예를 들어서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도 153분만을 뛰었고요. 한 경기는 프랑스에서 뛰었고 한 경기는 독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만큼의 이동거리와 시차가 발생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토트넘 동료들을 좀 살펴보면 비행시간이 가장 긴 건 아르헨티나를 가는 로메로하고 로세소거든요. 한 13시간 걸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행시간이 긴 건 맞는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랑 런던이랑 시차가 3시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에서 오는 피로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게다가 로메로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163분을 뛰었습니다. 로세소 같은 경우에는 145분을 뛰었고요.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었기 때문에 뛴 시간이 좀 많았다라고 치더라도 로세소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적겠죠. 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차로 인해서 컨디션이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또 태국, 거기서 또 런던, 굉장히 많은 시차의 영역대를 오고 가고 있으면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고요. 또 플레이 타임도 180분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입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감기에 잘 걸리죠.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런던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제가 평균 기온을 봤더니 지금 날씨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10도 초반대에 있던 대한민국과 런던에 있다가 30도가 넘는 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도 초반대로 떨어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웠다 뜨거웠다 추웠다. 게다가 습도 차이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처럼 시간대의 변화, 그리고 기후의 변화, 그리고 장기간, 또 여러 번의 비행 탑승,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의 피로가 풀리지 않게 하는 요소거든요.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6일의 박싱데이 휴식기간보다 더 짧은 4일간의 휴식기간, 이거는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모든 경기 다 풀타임 소화한 유일한 대한민국 선수고 거기다 연장 경기도 2번이나 뛰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자마자 곧바로 브라이튼전에 출전해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휴식 없이 바로 경기에 뛰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됐을 정도로 빡센 일정을 소화했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플레이 타임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컵대회 2개 빨리 탈락했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참가 못했죠. 그렇기는 한데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5km를 걸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5km를 전력 질주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회복 기간이 짧은 상태로 경기를 계속 소화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레이 타임이 선수의 컨디션과 부상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디슨 같은 경우에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단 16분을 뛰었거든요. 풋볼 런던에서는 메디슨이 A매치에서 16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손흥민 선수가 180분을 소화하고 다시 런던으로 넘어간 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트넘 선수들 중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던 선수들의 플레이 타임을 한번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히샬리송은 소집이 됐는데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고요. 브레넌 존슨이 143분을 뛰었는데 모두 웨일즈 홈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도 소집이 됐지만 한 경기도 뛰지 않았고 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와 똑같이 90분 2경기를 소화해서 180분을 뛰었거든요. 다만 손흥민 선수보다 좋은 건 경기를 포르투갈하고 홈인 스웨덴에서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기온차가 좀 적었다. 그리고 발가락 골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벤탄쿠르가 45분, 호이비에르가 174분을 뛰었는데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하고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경기 모두 다 홈에서 치렀고요. 드라구신 135분, 우도기 90분.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건 벤 데이비스인데요.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총 210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벤 데이비스는 주전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가질 정도의 선수는 사실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30대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고 지금 손가락도 아픈 상태,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안컵을 포함해서 많은 경기를 치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앞으로 빠듯하게 벌어질 이 프리미어리그 일정에서 조금은 휴식을 좀 부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야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나오면 또 뭐 손낙골, 골 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많은 플레이를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4월 중순서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빅클럽들하고의 맞대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상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드시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 부분, 또 컨디션적인 부분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즌 끝날 때까지 제발 부상당하지 않고 득점왕, 도움왕 이관왕하는 모습 좀 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건강하게 우리에게 기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